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댓글 리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국가와 사회가. 뭐냐고 하면 일본식 모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 모델로 갈 것인지 이거 선택해야 된다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애를 안 낳겠다.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막상 이제 결과는 여성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욱더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이거를 덕을 본 사람은 저는 소수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반 여성들이 많이 피해 볼 건데, 일단 먼저 일자리만 하더라도 뭐 유치원, 예식장,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들 같은 경우 전형적인 여초 집단들이죠. 일자리가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알바 자리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저출산이 심하다면 심화될수록 이거는 더 빨라질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비출산 비결혼을 외쳐준 덕에 남자들도 자유로워졌습니다. 크크크. 요새 그냥 솔로로 즐겨도 이상하게 보거나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여자들은 그게 힘이라고 했지만 전략을 잘못 짰습니다. 크크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거는 그거예요. 뭐냐고 하면 FM 세력들, 그래도 그중에 브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레인들은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혼인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이미 유럽의 사례도 있었고, FM은 아니지만은 이제 남자를 한쪽으로 너무 몰게 되면 남자들이 초식화, 절식화가 된다는 일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FM을 공부 많이 한 애들은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런 전략을 펼쳤냐? 알 빠놓은 거죠. 본인만 이제 그거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뭐 여성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돈벌이도 하고 명예도 얻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알고 있음에도 저는 이렇게 추진했다고 봐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들은 거기에 선동당해 가지고 결국은 본인들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세요. 이 사태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대거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도 FM들이 장난 아니었죠. 지금 이거는 2060년부터 2014년도 거를 가져왔어요. 여기 사이트가 국가를 선택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편해가지고 가져왔는데 14년도 거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한 1975년도 전까지는요. 60년부터 75년 전까지는 스웨덴 빼고는 10% 넘는 나라가 없어요. 없고 지금 대부분은 다 10% 아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80년대부터 혼외 출산이 10% 넘어가는 나라들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90년대 넘어가면 더욱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돌파한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0% 넘은 나라, 40% 넘은 나라, 30% 넘은 나라 이렇게 많이 증가하면서 혼외 출산이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소수였지만 이제는 결코 소수가 되지 않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FM들이 남성들의 권리, 일자리 여러 가지들을 빼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부담을 했었던 책임을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남자들이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어떤 식으로 간 거냐? 동거와 혼외 출산이 일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영국의 어떤 모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왔던 말이 유럽식 모델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할배는, 그 교수님은 뭐 데이비드 뭐였나 그랬나요? 이리 가든지 아니면 저는 사실 이 모델보다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인식, 유교 문화 때문에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동거와 혼외 출산이. 유럽하고 다르다니까. 그러면 일본 모델이 있죠. 일본 모델은 전통적인 가부장제로 돌아간 나라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자에게 위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주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여성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인식은 다 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는 다 인식을 하는데 유럽 모델로 갈 거냐, 일본 모델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선택을 지금 못한 거예요. 일단 한 가지 결정한 거는 기득권들이 볼 때는 일단 이민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는 결정한 것 같고요. 근데 이민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유럽 같은 나라들도 결국은 동거와 혼외 출산에다가 여기 플러스 이민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나라에 있었던 자국민들이 출산하는 것보다 이민자들이 출산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대부분 다 이민자들이 혼외 출산을 많이 한 거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슬림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2050년, 27년 뒤에면 스웨덴 인구의 30%가 무슬림으로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스웨덴이 이제 뭐 그러다가 한 2100년 되면 무슬림의 국가가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국교를 이슬람교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유교 문화 때문이라도 제가 볼 때 유럽 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일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근데 한국 여성들이 일본 여성들처럼 할 거냐?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동거문화, 혼외 출산을 또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나라가. 이것도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냥 전 세계 가장 빠른 속도로 혼인 감소와 저출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라든가 사회에서 진지한 토론도 없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정말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이제 공론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론화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댓글 이야기 다시 하면 뭐 여성분들은 이게 힘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전략을 잘못 세운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자를 그동안 보호해준 이유가 뭡니까? 국가와 사회가. 출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출산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보호해줄 명분이 없죠. 뭐 지금 일부 여성계들은 뭐 1인 여성을 지원해달라 그런 이야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거 불가능합니다. 남자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건데 뭐 여성들만 바라보고 그거 했다가는 역풍 불어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초식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처녀분들도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속도는 이제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떨어지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많이 각성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직업 분포도를 분석해 보면 30대 중반만 되어도 능력 나이 대비 고용 기회가 확 줄 텐데 여성들의 경우 경제가 힘들수록 인원 감축 대상은 누가 될까요? 제발 10년만 더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2020 세대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줍시다. 그러면 지금 정도 태어나는 아이들한테 20년 뒤에 물려주자는 말씀이시네요. 여성분들 파이팅 하셨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장기 저성장 들어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뭐 30대 중반부터 확실히 여성들은 고용 기회가 많이 줄어요.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0대에 어리고 어린 애들을 좀 선호하죠, 고용주들은.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40대 넘어가면 여성들 소득도 많이 줄고요. 통계 자료로 보더라도 실제 여성분들, 40대 여성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 주변에도 좀 있거든요. 40대 되면 여성들 갈 자리가 그렇게 많이 없대요. 좀 돈을 많이 못 벌더라도 좀 편안한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40 넘으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상 어쩔 수 없이 공장 가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성분들, 결혼 못하신 여성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어떤 분께 들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여성의 힘이 매우 센 시기라고 해요. 역사는 흐름과 주기가 있는데 지금은 잠시 여성의 힘이 더 센 것일 뿐, 이 주기가 끝나면 다시 사그라들고 오히려 남성의 힘이 좀 더 강한 때가 온다고 하네요. 여성의 의식이 더 많이 성장해서 남녀가 비슷하게 힘이 있는 조화로운 시기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 철학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뭐 활동한 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은 이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느끼면 느낄수록 뭐냐고 하면 정말 이기적인 존재다. 개인에 대한 이익만 생각하고 뭐 국가라든가 미래라든가 뭐 남자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배려는 저는 정말 없는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저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화로운 시기 올 수도 있죠. 오면 좋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화로운 시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성 인권이 뭐 어쩌고 성평등이 어쩌고 하면서 또 위로 올라가려고 남자를 밟으려고 할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조화로운 시기는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는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을 많이 우대해 준 결과가 뭡니까? 20년 이상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줬죠. 결과물이 학계 출산율 0.78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본다든지 어떤 여성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0.5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학계 출산율. 0.5쯤은 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마 국가라든가 사회에서 여성들 계속 우대해 줬는데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지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조금 인식의 전환,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제 저 같은 목소리는 아직은 소수인 것 같아요. 메이저 의견은 아닌 거죠. 근데 한 0.5 좀 찍고 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틀렸구나라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0.5? 이번 정권 끝날 때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떨어지는 속도를 보면 작년에 0.78이었잖아요. 한 0.7 하나 정도 70까지도 저는 가능해 보여요. 원래 통계청에서 연초에 0.73 이야기했는데 0.7 하나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러면 뭐 한 3, 4년 뒤면 0.5대에 들어오겠죠. 그때 되면 이제 진짜 나라가 난리 나갖고 야 여자들한테 밀어줘봐야 이거 효과 없네. 아마 그때는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난 일 잘한다며 부담 갖지 말라며 매달리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애 하나 낳자마자 원정 출산, 조기 유학, 필리핀 가정부, 고액 가외, 제주도 별장 정말 끝없이 갈구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제일 심한 게 내가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데 강남 건물주는 한 달에 몇억 번다고 나보고 찌끄러기 취급을 하던 거였습니다. 결국 주먹을 쥐었습니다. 2년도 네 애를 낳아줬다 이 말을 짓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를 무지 싫어하고 결혼 당시 나이가 20대라서 애가 전혀 귀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정말 했습니다. 오중 내세울 게 없으면 인생을 날로 먹으려고 겨우 이 말을 하는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남자들이 결혼을 다 기피해서 제발 결혼해 달라고 여자가 적극적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네요. 프로포즈 받으려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받으면서 펑펑 웁니다. 결혼하면 투잡으로도 모자라 쓰리잡을 떠야 하는 중노동에서 해방시켜주니 남자들은 이제 평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늘 듯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자가 여성들보다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많이 작잖아요. 아무래도 중노동에서 해방되면 남자들의 수명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열심히 접촉합시다. 오래 살 테니 영화 이런 거 말고 취미를 어마무시하게 늘려놔야 할 듯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남자들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외롭다고 막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면 오히려 빨리 죽겠죠.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중노동 할 필요가 없죠. 혼자 살면 충분히 뭐 투잡 쓰리잡까지 안 하더라도 살 수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하면 오히려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여자분들이 제발 결혼해 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진행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규모로 지금 결혼을 못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걸 조금 제가 느끼는 게 요즘 여성들 중에서
개념녀인 척하는 여자들이 많이 늘었대요. 유교 거리라든가 자기는 뭐 집순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리가 취미라든지 요즘은 그리고 또 데이트할 때 여자들도 더치페이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꽤 늘었대요, 전에보다. 그 결정사 고기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물소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시대는 당분간은 오지 않을 것 같고 여성들이 결혼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주위 남자들을 보면 여자 나이 30대 중반부터는 결혼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여자 얼굴을 보게 됩니다. 보통 여자 3명 중에 1명꼴로 커트에 간신히 들어갑니다. 결국 나이에서 살아남아도 3분의 2는 남자 기준에 부합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얼굴보다는 내면이나 다른 부분에서 만족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여자라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판에 애를 낳아준다라는 말을 한다? 그 말부터 난 씨바지요라고 하는 거고 낳아도 자신의 애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이를 낳는데 애 낳아준다는 말이 정말 저도 제가 봐도 어이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냥 애 낳는 기계라고 인정하는 꼴이죠. 씨바지라고 인정하는 꼴이죠. 이런 말을 쓰는 여성은 진짜 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걸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자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은 남자한테 있는 거고요. 여자에게 출산은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거래 수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시 시대부터 내려왔던 거래 수단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런 것이 내면에 있죠. 이 내면에 있는 거를 뱉어낸 말이 그래 애 낳아준다. 이 말이 그거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이 아닌 거죠. 거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지금 아직까지 그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한 여성의 아마 절반 가까이는 생애 미혼으로 가지 않겠냐.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일본의 마케이누보다 우리나라가 비율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어떤 분이 경고를 했습니다. 교육, 육아 쪽 일자리부터 작살난다고.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알겠지만 희한하게 어느 나라나 여성분들 내수 서비스 업종에 많이 일하시는데 이쪽도 저출산의 직접 영향권이죠. 커리어라고 우기는데 어차피 시장 파이가 줄면 커리어 따윈 개나 주면 됩니다. 왜 그런 시장에 커리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뭐 그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금방 배우고 금방 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무의 숙련도가 높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 뭐 계속 커리어 하는데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자영업자분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 수도 지방이 더 빨리 소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게 되면 원래 연세 드신 분들은 소비를 많이 안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뭐 젊은 층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 저출산 때문에 결국은 시장 파이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